조선 왕실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들은 과연 사랑마저 자유로웠을까요? 한 세자빈이 임금의 마음을 얻기 위해 궁녀와 환관의 손을 빌려 금지된 주술에 의지했다면 그 가혹한 운명의 끝은 과연 어떠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저희는 숨겨진 왕실의 비극적인 사랑과 처절한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엄격한 궁중법도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갈등과 비극이 어떻게 꽃피고 꺾였는지 그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시간은 바야흐로 조선 초기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세종대왕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하늘을 찌르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던 그 찬란한 시기에도 궁궐 깊은 곳, 특히 세자궁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엄격하고 답답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겹겹의 규율과 보이지 않는 압박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자궁의 중심에 훗날 문종이 되는 당시의 세자와 그의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가 있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조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세자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늘 깊은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자의 총애를 받지 못했던 거죠. 세자가 그녀를 멀리하고 다른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세자빈의 마음은 날마다 타들어가는 숯불처럼 아팠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장 속에서 지위와 명예는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천장을 응시했을 세자빈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세자의 시선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궁중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한계가 명확했을까요? 그녀에게는 세자의 사랑이야말로 존재의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세자빈 휘빈 김씨의 절박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세자빈의 자리는 마치 위태로운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요. 그 불안감은 결국 그녀의 마음에 금지된 욕망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세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거죠.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더욱 고립시키고 키워냈습니다. 세자빈의 불안감은 이제 단순한 마음의 동요를 넘어 무언가 위험한 불씨를 품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궁궐 생활은 세자빈 휘빈 김씨를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죠. 세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녀의 간절함은 이제 그 어떤 금기마저 넘어서려는 위험한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단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불안과 좌절감으로 가득했을 테니까요. 궁중의 엄격한 법도와 세자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세자빈의 자리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 그림자는 점차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세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을 겁니다. 정성스러운 음식, 아름다운 자수, 사려 깊은 행동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자빈의 마음속에서는 어둠의 유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세자의 사랑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희망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궁녀 권채중과 세자궁에서 일하던 한 환관이었습니다. 궁녀 권채중은 세자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고뇌를 지켜보던 인물이었죠. 세자빈의 깊은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환관은 궁궐 내부의 은밀한 소식과 금기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자빈의 간절한 염원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세자빈의 불행에 연민을 느꼈거나 혹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이 금지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밤, 궁궐 깊숙이 자리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어둠 속 밀실에서 비밀스러운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조차 희미하게 흔들리는 공간에서 세자빈의 절박한 속삭임과 권체중, 그리고 환관의 낮은 목소리가 오갔을 겁니다. 그들은 세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위험한 주술을 계획했습니다. 그저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구체적인 방식이었죠. 그 방법은 바로 불길한 기운을 담은 뱀가죽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쥐의 형상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밀하고도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궁녀 권체중은 세자빈의 명령에 따라 주술에 필요한 끔찍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살아있는 뱀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고 작은 쥐들을 잡아다가 주술에 사용했을 테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은밀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불길한 연기와 알 수 없는 문양의 부적들이 그려졌을 겁니다. 궁녀와 환관은 세자빈의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밤마다 은밀히 만나 주술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을 겁니다. 세자빈은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막았을 겁니다. 오직 세자의 사랑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주술의 기운이 스며든 물건들을 세자의 잠자리에 몰래 가져다 놓거나 세자가 마시는 탕약에 알 수 없는 가루를 섞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주술의 효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과연 이 금지된 유혹은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밀실의 속삭임은 점차 더 깊은 수렁으로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밀한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고 그만큼 금기의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불씨는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진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세자빈의 은밀한 시도는 과연 영원히 감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햇빛 아래 그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전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토록 은밀하게 진행되던 세자빈의 위험한 시도는 과연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겹겹이 쌓인 궁궐의 담장이라 해도 언젠가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빛을 볼 수밖에 없는 법이죠. 결국 세자빈 휘빈 김씨가 세자의 사랑을 갈구하며 저질렀던 금지된 주술 행위는 예상치 못한 순간 그 잔혹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조용히 타오르던 불씨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지듯 말이죠. 어느 날 궁궐 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궁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려니 치부되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자빈을 그림자처럼 보필하던 궁녀 권체중과 그녀와 긴밀히 연루된 몇몇 환관들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된 것이죠. 이들은 평소와 다른 기색을 보였고 은밀히 오가는 물건들이 포착되면서 왕실의 감찰기관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은 한 궁녀의 내부 고발 혹은 우연한 발견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죄책감에 시달리던 누군가의 양심 선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세자빈의 지시 아래 행해지던 주술의 흔적들이 명확하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자의 옷에 부적을 붙이거나 알 수 없는 주술적 의식을 치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그동안 쉬쉬하던 모든 의혹들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은 곧바로 임금인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의 국본이자 미래를 책임질 세자의 안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왕실의 권위와 법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었으니 세종대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평소 인자하고 온화했던 임금의 얼굴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경로가 서렸고 어전회의는 차가운 침묵과 함께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왕실의 위기를 직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세자문종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아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 금지된 주술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문종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테죠. 왕실의 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에게 이 사건은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왕실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은 욕망이 불러온 비극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관련된 궁녀와 환관들에 대한 엄중한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인물이었던 궁녀 권채중은 차가운 추국장, 취조실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왕실의 법도를 수호하는 엄숙한 분위기와 함께 금기를 어긴 자에게 내려질 혹독한 형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권채중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결국 세자빈의 지시를 받아 주술 행위를 도왔던 모든 과정을 소상히 자백하게 됩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관련된 환관들 역시 혹독한 신문 끝에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세자빈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의 자백은 세자빈 휘빈 김씨에게 향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고 이제 모든 화살은 궁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세자빈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왕실의 법도는 그 어떤 개인의 욕망보다도 우선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은 감히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금기를 정당화할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이미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세자빈의 운명을 결정지을 추국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엄숙한 추국장에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그녀의 절규와 체념은 이미 정해진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수레바퀴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발견된 주술의 흔적들, 그리고 궁녀와 환관들의 자백은 세자빈을 피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위엄과 법도, 그리고 한 여인의 절박한 사랑과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파멸로 치닫는 비극의 정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과 엄숙한 심판의 무게가 당시 궁궐을 지배했을 감정이었을 겁니다. 과연 세자빈은 이 잔혹한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극은 또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회차에서 그 비극적인 결말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추국의 시간은 마침내 끝을 고했습니다.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선 세자빈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한때 가장 높은 곳을 꿈꾸던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혹한 것이었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았던 세자빈의 자리는 순식간에 차가운 그림자로 뒤덮였고 그녀는 결국 그 존귀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세자의 사랑을 갈망하며 밤잠을 설쳤을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궁궐의 높은 담장을 뒤로하고 쓸쓸히 떠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을 겁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문이 그녀의 뒤에서 닫히는 순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비극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렸던 궁녀 권채중과 주술에 가담했던 환관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실의 존엄과 법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처절한 절규는 궁궐의 차가운 돌담에 부딪혀 허무하게 흩어졌고 금지된 욕망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세자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였던 세자빈의 파멸을 지켜봐야 했던 세종대왕의 고뇌는 깊이를 알 수 없었을 테고 자신의 불행한 부부 관계가 낳은 참담한 결과에 문종 또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을 겁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절박한 사랑과 욕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아 왕실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죠. 이처럼 엄격한 궁중법도 앞에서 인간 본연의 사랑과 욕망은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 욕망을 다루는 지혜가 부족했던 탓일까요? 왕실이라는 권력의 정점에서조차 인간적인 갈등과 비극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찾아왔고 금기를 넘어선 순간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한 여인의 간절했던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이 이야기는 시대와 신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는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세자빈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궁궐의 뒷모습에는 이처럼 수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이 숨겨져 있었고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고요한 궁궐의 밤, 사라져간 인물들의 그림자가 아련히 스치는 듯한 이 비극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복잡한 인간 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